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봇 융합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행사는 이제 로봇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행사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대전에서 네 번째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개막을 해서 9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나흘간 열리는데요. 이 행사는 카이스트하고 또 이 세계 로봇 축구 연맹 조직위원회, 여기에 대한로봇축구협회, 충남대, 모건대, 특허청, 또 지역 관련 로봇 관련 기업 해서 여러 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행사도 열리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 2개 국제대회가 열리는데요. 2015 이 로봇 월드컵 대회가 하나 있고 또 2015 청소년 로봇 대회가 열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 로봇 학술 대회 또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 지능형 창작 로봇 대회에서 전국 대회가 9개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한 6,700명 정도가 되고요. 국내외에서 한 4만여 명이 관람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이었던가요? 그 카이스트 휴보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우리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대전에서 개최되는 로봇 융합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로봇 산업의 저변 확대라든지 어떤 기술력 증진에 큰 역할을 지금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비하고 입장료는 일부 체험 부스를 제외하고는 무료라고 합니다. 젊은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충청 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로 알려진 김정필의 증손자 입에서 우리 증조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정필에 대한 공훈록을 보면요. 1907년도 한봉수 의병진에 들어가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했고, 괴산과 용인, 여주 등지에서 전투를 치렀고, 이후에 만주로 망명해서 무장 항일 투쟁을 계속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다만 상세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이 고인에게 1991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이제 추서했는데요. 그런데 이 김정필의 이 증손자인 김모 씨가 자신의 종친회 사무실에서 보훈단체 관계자에게 나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후손이 조상님을 욕보이고 싶겠습니까만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오히려 하늘에 있는 증조부의 혼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광복회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자신하고 또 자기 아버지하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했다. 이제라도 사실을 털어놓게 돼서 아주 개운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만 이 증손자 김모 씨의 말에 따르면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훈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 공훈 조작을 자신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조작을 해서 공훈 보상금을 타오다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제 보상금 수급권자를 자신의 아버지로 돌려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전 도심 도로에 대해서 제한 속도를 결국 낮추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도심 주요 간선 도로 중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정 대상 도로는 충남대 정문 대학로하고요. 엑스포로 또 북유성대로 월드컵대로 그리고 유등로 5개 구간인데 현재 70에서 80km 돼 있는 것을 60에서 70km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제한 속도가 하향되는 이 5개 구간은 그동안에도 제한 속도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던 건데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구간에서 한 거의 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7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차량 속도와 교통사고가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결과인데요. 차량 속도를 한 4-5km를 줄이면은, 시속 4-5km를 줄이면은, 교통사고 건수는 20%에서 30%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시민들 혼선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안내 플랜카드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요. 11월부터 이 단속을 좀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지난달 30일 날 도로교통공단하고 대전시 또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교통안전심사위원회를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자유학기제가 확대 시행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중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진로를 탐색해 보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2013년부터 시범 운영이 됐고요. 대전시는 올해 이 관내 중학교 8개 가운데 56개를 대상으로 이제 자유학기제를 했고,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안에 따르면은 이 보통 이제 1학년 1학기나 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 이 3개 학기 중에서 이제 학교장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전에는 교실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체험 활동을 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들이 바깥으로 다녀야 되고요. 또 이 어떻게 보면 체험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70% 정도의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결국 나머지 3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부담으로 남아 있는데요. 오는 10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대전 교통방송 본부장님이 바뀌셨네요. 바뀌셨습니다. 조신영 전 대전시 의회 의원이 대전교통방송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지난해 이 대전 시내 도로교통 및 이 택시 환경을 좀 알아보겠다 해서 법인 택시를 2달 동안 운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을 누볐는데요. 예상하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지역 밀착형 방송 역할을 좀 제대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대덕 특구 안에 있는 대덕광문화센터 있죠. 이게 호텔이었다가 모건대학교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매각이 됐습니다. 470억 원에 화정 DNC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까 이게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덕센터가 대전시로부터 19층까지는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방향이 좀 상당히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오늘 아침 또 신문을 보니까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지금 공모하는 중인데요. 전문가가 빠진 2파전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3명이 원서를 내서 그 내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빠졌는가 봅니다. 2명 추려지는데 벌써부터 내정설 등 뒷말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고 이 권 시장한테 또 부담이 되는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딱 깔끔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김효분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연임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기획력 등 평가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뒷말 하나도 안 나오죠. 한 60, 70점 나왔으면 또 닫고 말이 나올 텐데 깔끔하게 지금 100점이 나왔네요. 대전고등학교 총동창 회장이 신현일 회장인데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은
지역 인재 키우는 힘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네, 총동창회에서는 지금 적극 찬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거 어떻게 풀릴 것이냐 정말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정용진 신세계백화점 부회장이죠. 정용진의 실험에서요. 세상에 없던 이마트를 발명하겠다. 이런 기사가 오늘 전국 뉴스에 올라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이마트의 변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